여러분의 오픈GL ES 2.0 프로그래밍 역량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Qt에서 제공하는 사용하기 쉽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오픈GL ES 기능들을 잘 싸서 포장해 놓은 클래스들을 순수 오픈GL ES API로 바꿔서 사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Qt에서 독립적인 오픈GL ES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제약을 벗어던진 것은 아닙니다. 당장 배경이 되는 QOpenGL 위젯과 OpenGL ES API를 사용하기 위한 QOpenGL 펑션즈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매트릭스 4x4라고 하는 매트릭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클래스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연습을 통해서 일단 OpenGL ES API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플랫폼에서 개발된 것이든 오픈GL ES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오픈GL ES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픈GL ES로 그린 그림이 바로 화면으로 나왔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FViewer, Frame Buffer Object라는 기능은 화면이 아니라 별도로 그려진 눈에 보이지 않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려진 캔버스는 다른 그림을 그리기 위한 텍스처로 사용할 수 있겠죠. 다양한 방면에 활용될 수 있으면서 오픈GL ES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아주 고급 기능입니다. 프로젝트는 역시나 폴더 위젯을 사용합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할 일은 이제 프레임 버퍼가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프레임 버퍼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픈GL로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를 말합니다. 오픈GL ES 자체가 뭔가를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했죠. 이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가 바로 프레임 버퍼입니다. 이 캔버스는 화면으로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보려는 이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는 뭘까요? 이름만 보면 프레임 버퍼의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인 건데요. 뭐 말은 맞는 말입니다. 프레임 버퍼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별도의 캔버스가 바로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즉 FBO입니다. 우리는 FBO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GLES 오브젝트라는 것도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사용해서 시나리오를 구현하면서 FBO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 다 완성하기는 힘듭니다. 군데군데 잘라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프레임 버퍼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오픈GL ES 2.0의 프로그래머블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블 파이프라인의 렌더링 패스죠. 렌더링 패스를 보시면은 벌텍스 포지션을 결정해주고 레스터라이저를 통해서 픽셀 좌표로 대응시킨 다음에 각 픽셀의 컬러를 결정합니다. 얘가 벌텍스 쉐이더, 얘가 프래그먼 쉐이더죠. 이후에 프래그먼 연산을 통해서 프레임 버퍼의 그림을 그린다 라고 했는데 이 프레임 버퍼가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프레임 버퍼와 같은 겁니다. 오픈GL ES는 어떤 캔버스의 API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때 어떤 캔버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레임 버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오픈GL ES 배울 때 배웠던 내용 중에 EGL이라는 것이 있었죠. EGL은 플랫폼, 즉 우리가 프로그램을 올릴 시스템, 뭐 리눅스가 됐든 안드로이드가 됐든 iOS가 됐든 뭐 이런 플랫폼에서 렌더링 서피스를 그림을 그릴 서피스를 할당받고 그 그림을 관리할 컨텍스트를 만들고 관리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시스템에서 가져오는 렌더링 서피스가 바로 이 어떤 캔버스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EGL이 만드는 렌더링 서피스는 이 오픈GL ES API로 그릴 최종 아웃풋이 저장되는 캔버스죠. 일반적으로는 화면에 내보내기 위한 윈도우 서피스가 될 거고요. 이런 서피스, 캔버스들을 일컬어서 프레임 버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프레임 버퍼는 오픈GL ES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최종 렌더링 타겟, 목적지가 됩니다. 또 오픈GL ES에서 쓰이는 2D 배열, 2차원 배열,
혹은 저장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뭐 오픈GL에서 만드는 최종 데이터는 결국 그림이니까, 화면에 그려질 그림이니까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프레임 버퍼는 여러 개의 색상 정보가 저장되는 컬러 버퍼들, 그리고 깊이 정보가 저장되는 뎁스 버퍼, 그리고 전체 중에 일부분만 보여줘야 할 경우에 혹은 일부분만 가려야 될 경우에 사용되는 스텐실 버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 버퍼 같은 경우는 색상 정보가 표현되죠. 색상 정보가 표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색상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화면의 그릴 크기만큼의 픽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즉 1920, 1080의 화면에 그리면은 이 컬러 버퍼 역시 1920, 1080 크기의 컬러 버퍼를 가져야 각 픽셀의 값을 할당해 줄 수 있겠죠. 뭐 뎁스 버퍼나 스텐시 버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컬러 버퍼는 이 픽셀의 화면에 맞는 색을 입혀주는 곳이죠. 뎁스 버퍼는 뭐냐? 뎁스 버퍼라는 거는 3D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퍼입니다. 즉 3D라는 거는 3차원 공간이라는 거는 물건이 앞뒤로 순서를 가지고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3차원 공간 안에 분포시켜 놓게 되는데요. 당연히 뒤에 있는 오브젝트는 앞에 있는 애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거죠. 2차원 평면인 캔버스에는 앞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얘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식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각 픽셀에 번호를 매겨 놓습니다. 최종적으로 화면에 남아있는 번호를 보고 어떤 색을 칠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처음에 초기화될 때는 다 무한대 값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이런 삼각형을 위해서 이렇게 5번 정도의 뎁스에 뭔가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픽셀하고 이 픽셀을 값을 비교해서 작은 거를 여기다 써주게 되는 거죠. 쭉쭉쭉 썼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오브젝트, 좀 삐딱하게 생긴 오브젝트를 지워 넣었어요. 7은 뒤에 있고 2는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랑 얘네랑 값을 비교합니다. 2, 5 비교하니까 2가 커요. 2가 작아요. 2가 표현되죠. 3, 4, 5, 6, 7. 3, 4는 얘가 더 작으니까 3, 4, 5, 6, 7이 표시됐어요. 여기 세 번째 줄 4, 5, 6. 6은 5가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5, 6, 7. 6, 7은 5가 더 작죠. 작으니까 이렇게 표시되고. 6, 7, 7은 다 5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표시되고.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컬러를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컬러, 이 오브젝트인지 이 오브젝트인지를 판단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 뎁스 버퍼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오픈GL ES를 초기화할 때 뎁스 테스트를 이네이블 하잖아요. 뎁스 테스트를 이네이블 하는데 이 뎁스 버퍼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뎁스 버퍼를 사용하면 3차원 공간상의 모든 오브젝트를 그릴 필요가 없죠. 뎁스 버퍼에 남아있는 요거, 남아있는 뎁스 인덱스를 가져와서 거기에 필요한 오브젝트에서 컬러 값만 칠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이 뒤에 있는 걸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이 절약되죠. 물론 알파 블렌딩을 할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모든 오브젝트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뎁스 테스트를 디세이블 시키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스텐실 버퍼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렌더링에서 제외할 픽셀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픽셀이 있으면 0은 그리지 말고 1은 그려 라고 해놓는 거죠. 화면에 그렇게 되면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리는 거죠. 화면 크기만큼의 버퍼에서 그릴 부분은 1, 아닐 부분은 0으로 표시해두고 전체 화면 중에 스텐실 버퍼로 표현된 부분, 이 부분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매핑 시켜보면 딱 여기 부분만 그리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림자 혹은 구멍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위에서 설명한 뎁스 버퍼나 뭐 스텐시 버퍼 같은 것들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기본을 익혀 나가는 시간이니까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럼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라는 거는 뭐냐?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라는 거는
오픈GL ES는 이제 위에서 설명한 화면에 내보내기 위한 서피스 외에도 다양한 서피스, 즉 캔버스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캔버스는 물론 화면에는 보이지 않죠. 일종의 코딩할 때 사용하는 변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뭐 메모리 한쪽에다가 이렇게 버퍼를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이미지를 저장해주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는 어디다 쓸까요? 뭐 변수들은 변화값들을 저장해 있다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죠. 마찬가지로 이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역시로 임시로 렌더링 결과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얘를 가져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렌더링 결과는 어디에 사용할까요?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결과물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잡지책 같은 경우 이렇게 프레임을 뭐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죠. 그리고 여기 그리는 거, 여기 그리는 거, 여기 그리는 거는 각각의 독립적으로 별개의 내용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한 장의 이미지로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각 프레임, 요 프레임, 요 프레임, 요 프레임을 나눠서 이제 FBO에 그려줍니다. 따로 그려주고 최종적으로 이런 틀을 만들어서 이런 틀에다가 얘를 가져와서 여기에 그려주고 얘를 여기에 얘를 여기에 이렇게 각각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냐? 뭐 한 장에다가 그냥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 그리고 해도 되죠. 사실 그리는 시간은 비슷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번에 그리게 되면은 각 오브젝트들의 위치가 내가 중심이 아니죠. 그리고 각 오브젝트들의 상대적인 위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오브젝트는 뭐 되게 단순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복잡한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는 그리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얘네를 각각의 FBO에 그려주게 되면은 얘 하나를 그렸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그냥 화면 하나 요만한 사이즈의 화면에다가 얘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얘도 요만한 사이즈의 화면에다가 얘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얘도 요만한 사이즈의 화면에 얘 하나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FBO 각각은 되게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배경색 같은 경우도 GL 클리어 컬러로 지정해준 배경색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되게 손쉽게 그런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 있더라.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는 기존의 프레임 버퍼하고 동일한 구조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컬러 버퍼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뎁스 버퍼, 스텐시 버퍼가 각각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프레임 버퍼와 동일한 구조와 역할을 하지만 차이점은 화면에 직접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뭐 얘는 컬러 버퍼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뎁스 테스트를 안 할 거니까 뎁스 버퍼 필요 없어. 그럼 안 써도 되죠. 나는 스텐시를 안 쓸 거니까 스텐시 버퍼도 필요 없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컬러 버퍼 하나만 가지고 FBO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컬러 버퍼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프레임 버퍼는 어떻게 구현을 할까요?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또 실제 사용해야 되고요. FBO를 사용해서 뭔가 다른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FBO를 삭제해줘야 되죠. 이렇게 크게 4가지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의 초기화는 이런 순서로 정의됩니다. 먼저 FBO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즉 GPU에다가 여기 이거는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용 뭐식이야 라고 메모리 하나 땅을 받고 여기에 인덱스를 가져옵니다. 그 인덱스로 바인드를 해주면 이제부터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쓸 거야 라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텍스처 오브젝트를 만들고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컬러 텍스라는 걸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주고
쭉 초기화 해주는데 데이터는 없죠. 이 크기는 텍스처의 크기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의 크기와 동일하겠지만 내부는 널로 채워졌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텍스처 오브젝트를 어태치 시킵니다. FBO에 뭐로? 컬러 버퍼로. 컬러 버퍼라는 건 여기 컬러 어태치먼트 0번부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텍스처를 컬러 어태치먼트로 이렇게 어태치를 시켜 줍니다. 즉 FBO의 컬러 버퍼, 컬러 어태치먼트는 위에서 만든 이 컬러 텍스처가 되는 거죠. 이제 이 FBO에 뭔가를 그릴 거야 라고 하면은 모두 이 컬러 텍스트라고 만들어졌던 우리가 만들었던 텍스처, 즉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의 컬러 어태치먼트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렌더 버퍼 오브젝트다.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렌더 버퍼 오브젝트에는 뎁스 버퍼와 스텐실 버퍼가 있을 수 있죠. 얘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만들어서 어태치 시키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여기 뎁스 버퍼를 만들 때 주의하실 점은 뎁스 버퍼의 컴포넌트 뎁스 16, 얘는 16비트 뎁스를 가지고 있죠. 얘는 우리가 처음에 M 만들 때 서피스에 뎁스 값을 지정을 해줬잖아요. 8로 지정을 해줬었나요? 16으로 지정을 해주셨나요? 얘랑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컬러 버퍼와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 만들어졌던 뎁스 버퍼나 아니면은 스텐실 버퍼를 프레임 버퍼, 렌더 버퍼라고 해서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 어태치를 시켜줍니다. 뎁스 버퍼를 렌더 버퍼로 어태치를 시켜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레임 버퍼의 상태 정보를 읽어옵니다.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GPU에서 얘를 check frame buffer status라는 API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느냐? 되게 단순해요. 먼저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바인드 해줘요. 바인드 프레임 버퍼 해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바인드 해줘요. 그리고 클리어를 해줍니다. 컬러 버퍼하고 뎁스 버퍼를 각각 클리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FBO는 우리가 만든 버퍼잖아요. 여기에 텍스처도 우리가 만든 텍스처잖아요.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깨끗하게 지워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 거는 사실 뭐 일반적인 렌더링 루틴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바인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언바인드를 해주는 거는 0번 프레임 버퍼를 쓸 거야 라는 거는 뭐냐? 그냥 화면에 나가게 그림을 그릴 거야. 즉 프레임 버퍼에 그릴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까지 잘 그렸어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겠죠. 자,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 우리는 그림을 뭔가를 그렸어요. 그럼 여기 텍스처에 컬러 텍스처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얘를 가져와서 busy 오브젝트라는 거에서 얘를 텍스처로 써서 뭔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FBO에 그림을 그린 거를 FBO를 가져와서 그 그림의 내용을 가져와서 사용하겠다라는 거는 FBO의 인덱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FBO에 어태치 시켰던 컬러 어태치먼트의 인덱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FBO에 그렸던 그림을 가져와서 잘 다른 용도로 썼어요. 다 썼어요. FBO를 다 썼으면 이제 지워줘야겠죠. 지워줄 때는 순서대로 컬러 어태치먼트, 뎁스 어태치먼트, 렌더 버퍼, 컬러 버퍼, 렌더 버퍼를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언바인드 해주고 FBO 인덱스도 지워주는 거죠. 요 순서대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는 FBO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학습을 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FBO를 구현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FBO는 앞에서 어떤 순서로 그린다고 했죠? 이렇게 FBO를
이니셜라이즈 시켜주고, 뭘 그릴지 모르겠지만 FBO를 이니셜라이즈 시켜주고, 그리고 FBO를 바인드 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그려진 FBO를 가져다가 새로운 화면에 나갈 프레임 버퍼에다가 활용해서 이 FBO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려줬어요. 잘 그려주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이 FBO에 사용했던 컬러 어태치먼트, 뎁스 버퍼, 뭐 스텐실 버퍼 이런 것들을 다 지워주고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역시 지워주고 종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하고 동일하게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실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